제비뽑기의 기대값. 앞 동영상에서는 제비뽑기에 대한 확률을 얘기했어요. 복원추출. 복원추출은 뽑은 다음에 내용물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어서 잘 섞어서 뽑는 게 복원추출이에요. 비복원추출은 뽑은 다음에 내용물 확인 다음에 버리고 다시 뽑는 게 비복원추출입니다. 제비뽑기는 복원추출이든 비복원추출이든 확률은 똑같다. 그러니까 먼저 뽑으나 나중에 뽑으나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먼저 뽑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앞 동영상에서 얘기를 해줬고, 이번에는 뭐냐면 제비뽑기의 기대값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는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단원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정도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게 조각, 순열 조각, 그리고 확률 분포 이런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0개의 제비 중 4개는 당첨이고 6개는 꽝인 10개의 제비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동시에 딱 뽑을 때 당첨 제비의 기대값은 얼마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확률 변수 X가 당첨 제비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3개를 동시에 뽑으면 3개 중에 당첨 제비가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10개 중에 3개를 동시에 뽑으니까 그게 부모가 되죠. 10개 중에 10시 3이 부모가 돼요. 10개 중에 3개를 동시에 뽑고 당첨 제비가 0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4개 중에 0개를 뽑았다는 얘기니까 4시 0. 그리고 당첨 제비가 0개면 꽝을 3개 뽑은 거죠. 그러니까 6개 중에 3개를 뽑았으니까 6시 3. 이게 당첨 제비가 0개일 확률이에요. 그리고 여긴 0, 1, 2, 3 하나씩 늘어나죠. 여기는 3, 2, 1, 0 하나씩 줄어들어요. 당첨 제비를 하나 뽑았다는 말은 3개를 동시에 뽑았는데 당첨 제비를 하나 뽑았다는 말, 그 3개 중에서 당첨 제비가 하나 들어있다는 말은 당첨 제비 4개 중에 하나를 뽑았으니까 4시 1. 그리고 꽝 6개 중에 3개를 뽑았으니까 2개를 뽑았으니까 6시 2가 되고요. 당첨 제비를 2개를 뽑았다는 말은 4시 2, 6시 1이 돼요. 그리고 당첨 제비를 3개 뽑았다는 말은 4개 중에 3개를 뽑았으니까 4시 3. 6개 중에 1개도 안 뽑았으니까 6시 0.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각각의 확률이에요. 그리고 기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둘을 곱하고 이 둘을 곱하고 이 둘을 곱하고 이 둘을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래서 기대값은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은 0 곱하기 120분의 20 그리고 1 곱하기 120분의 60 1 곱하기 120분의 60 그리고 2 곱하기 120분의 36 그리고 3 곱하기 120분의 4예요. 그리고 이걸 다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20분의 144가 나오고 분자분모를 12로 나누면 10분의 12가 나옵니다. 물론 약분하면 더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유가 있어서 제가 10분의 10이라고 적은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일반화 시켜 봅시다. 이 문제를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되죠. 대문자 n개의 제비 중에 k개가 당첨 제비다. 그리고 n-k개는 꽝이다. 그리고 n개의 제비를 동시에 딱 뽑을 때 그 당첨 제비의 개수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으면 역시 뽑는 개수는 0, 1, 2, 3에서 n개가 가능해요. n개가 0, 1, 2, 3에서 n개가 가능하고,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대문자 n개 중에 소문자 n개를 뽑으니까 여기가 10시 3인 것처럼 분모는 nc n이 돼요. 분모는 대문자 nc 소문자 n이 돼요. 그리고 k개는 당첨 제비 k개 중에 0개 뽑았네. 그리고 k개 중에 1개 뽑았네. 이런 식으로 쭉 개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꽝인 거 n-k개 중에 n개 뽑았네. 이렇게 3, 2, 1 이렇게 되죠. n-k개 중에 n개 뽑았네. n-k개 중에 n-1개 뽑았네. 해서 n-k개 중에 0개를 뽑는 것까지 다 되고, 이 둘 곱하고 이 둘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죠. 확률을. 그리고 확률을 구하면 이걸 직접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 과정은 보여주진 않을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직접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걸 직접 계산하면 n분의
n분의 kn이 나와요. n분의 kn.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그러면 10분의 뭐가 나오냐면 10분의 4 곱하기 3이 나와요. 똑같죠? 10분의 4 곱하기 3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식을 다시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뭐냐면 n분의 k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잖아요. 그죠? n개 중에 k개가 당첨이야. 10개 중에 4개가 당첨이야. 이게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에요. 그래서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소문자 p로 쓴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np가 돼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항분포에서 이길 확률이 p인 확률 게임을 n번 시행하면 기대값이 np가 나와요. 이길 확률이 p인 확률 게임을 n번 시행하면 기대값이 np 나오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도 기대값이 np 나와요. 이거는 그 이항 정리는 이항 분포는 복원 추출이에요. 복원 추출이니까 앞사건이 뒷사건에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np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신기하게도 비복원 추출이어도 이렇게 돼요. 자, 제비뽑기는 복원 추출이든 비복원 추출이든 기대값이 똑같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앞 동영상에서 얘기했죠. 비복원 추출이어도 확률은 안 변해. 맨 처음 뽑은 사람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10분의 4. 두 번째 뽑은 사람도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10분의 4. 세 번째 뽑은 사람도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10분의 4예요. 그래서 안 변해요. 비복원 추출도 이 확률이 안 변해.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확률을 구하고 개수를 곱하면 돼요. 신기하게 당첨제비보다 더 많이 뽑아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당첨제비는 4개인데 내가 5개 뽑았어. 그러면 5개 뽑을 확률은 0이잖아요. 그것까지 반영해서 계산하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첨제비의 개수랑 뽑는 개수랑 대소 관계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당첨제비 개수는 모든 제비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고 뽑는 개수도 모든 제비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아무런 상관없어요. 자, 이게 확률과 통계에서 이런 거 계산할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직접 다 확률을 구해서 계산해야 돼요. 귀찮고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암산으로 할 수 있어. 암산으로 이번에 확률과 통계 기말고사에 이 시험 문제 나오면 암산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추가로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제비 중 2개가 당첨이야. 2개가 당첨. 그리고 8개가 꽝이에요. 근데 이 중에 4개를 동시에 뽑아요. 4개를 동시에 뽑으면 당첨 제비의 기대값을 구하라 라고 물어보면 자, 10개 중에 2개가 당첨이니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10분의 2예요.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P는 10분의 2예요. 4개를 동시에 뽑는데 그러면 시행을 4번 한 거잖아요. 그래서 10분의 8이 문제 소번한 답입니다. 10분의 8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 12개 제비가 있는데 이 중에 5개가 당첨 제비예요. 그 중에 4개를 동시에 뽑았어요. 4개를 동시에 뽑았을 때 당첨 제비의 개수의 기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일단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12분의 5죠.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12분의 5고 이것을 4번 시행한대. 그래서 이게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3분의 5가 기대값 나와요. 자, 내용 마무리할게요. 앞 동영상에서는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얘기했어요. 복원 추출이든 비복원 추출이든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먼저 뽑으나 나중에 뽑으나 똑같다 이 얘기를 했고 그것의 연장선에서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3개를 동시에 뽑았을 때 그 당첨 제비의 개수의 기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항분포랑 거의 비슷하게 NP가 됩니다.
이항분법랑 비슷하게 NP가 되니까 확률과 통계에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암산이 가능하니까 이 방법을 익혀두기로 권합니다. 자, 이 위치에는 이제 분산에 관련된 동영상이에요. 이 위치는 확률에 관련된 동영상, 앞 동영상. 이 위치는 다음 동영상인 분산에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자, 마칠게요. 발키리였습니다.